얼굴의 볼륨감을 채워주는 시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필러와 주베룩 볼륨. 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인 시술일까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대표적인 얼굴의 노화 현상 중 하나는 볼륨의 변화인데요. 이 볼뿐만 아니라 눈 주변, 입 주변, 관자놀이까지 푹 꺼지면서 퀭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으로 바뀌게 되죠. 이러한 변화는 대개 피부 아래 위치한 깊은 지방이 줄어들면서 나타납니다. 자, 이를 다시 젊고 생기 있는 얼굴로 되돌리려면 꺼진 볼륨을 다시 채워야 하는데요. 이럴 때 가장 인기 있는 시술 두 가지는 바로 필러와 주베룩 볼륨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시술을 심도 있게 비교해 보면서 각각의 장단점과 차이점, 또 언제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이 퀭하고 꺼진 얼굴이 고민이셨던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필러는 현존하는 볼륨 개선 시술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시술입니다. 그만큼 시술 케이스가 많고 시술의 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입증이 많이 되어 있죠. 다만 오랜 역사 때문에 그만큼 누적된 필러 부작용 케이스도 많고 그 사례를 우리가 흔히 듣거나 접하기도 하는데요. 이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실은 부작용 케이스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체 시술 케이스 대비 부작용 케이스의 비율로 본다면 결코 다른 시술에 비해 더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필러의 가장 큰 장점은 즉각적인 볼륨 개선 효과에 있는데요. 시술 과정이 매우 간단하면서도 시술 직후 바로 볼륨감이 개선되기 때문에 원하는 모습을 빠르게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필러가 가장 적합합니다. 또한 부위나 주입 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수개월에서 길게는 1, 2년 이상 긴 유지기간을 갖기 때문에 한 번의 시술로도 상당히 만족도가 크죠.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필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유를 여쭤보면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피부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얼굴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질까봐 싫어요. 필러의 성분은 제품에 따라 순도의 차이는 있지만 99.9% 이상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원래 우리 몸과 피부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 안에 주입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다만 너무 얕게 혹은 너무 많이 주입이 되면 뭉침 현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표정을 짓거나 피부를 만졌을 때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몰딩을 통해서 뭉침을 풀어줄 수가 있고, 이 히알라제로 필러를 녹이게 되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죠. 또한 얼굴이 어색해지는 문제는 필러 본연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술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얼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과하게 혹은 불필요한 부위에 필러가 주입이 되면 당연히 어색해지기 쉽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필러만이 아니라 지방 이식, 콜라겐 부스터 등 볼륨을 증가시키는 시술이라면 무엇이든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술자가 어떻게 시술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러는 싫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 대안으로 강력히 추천해드리는 시술은 주베룩 볼륨입니다. 최근 주베룩 볼륨의 인기와 시술량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주베룩 볼륨의 성분은 PDLLA인데요. PDLLA는 피부 속으로 주입되면 서서히 분해되어 사라지면서 주변 섬유아세포를 자극하여 새로운 콜라겐의 합성을 돕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자가 콜라겐에 의해 볼륨감이 차오르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죠. 특히 콜라겐 부스터가 가지는 필연적 문제인 결절과 유가종에 있어서 주베룩 볼륨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인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충분한 수화를 진행하지 않거나 시술 자체가 정확하고 정교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베룩 볼륨은 필러와 비교해 볼 때 혈관 사고의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피부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후 분해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이물감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원하는 볼륨을 한 번에 정확하게 만들 수 없다는 점인데요. 국소 부위의 볼륨을 아주 정교하게 개선하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필러든 주베룩 볼륨이든 이 어느 하나가 무조건 더 나은 시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각 시술의 이 장단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내게 맞는 시술은 어떤 것인지를 올바르게 판단 후에 선택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러나 이 주베룩 볼륨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 때문에 이
각각의 시술이 사용되는 부위나 시술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시술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반드시 이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본인에게 맞는 시술을 잘 선택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네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얼굴살이 잘 빠지는 부위가 있죠. 대표적으로 옆볼 꺼짐, 박광대 꺼짐, 관자 꺼짐, 마리오넷 꺼짐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영역에 걸쳐 전반적인 꺼짐이 있는 부위에는 필러와 주베룩 볼륨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시술받는다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쉬운 부위이기도 합니다. 팔자주름 교정에 있어서는 필러와 주베룩 볼륨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팔자주름의 모양과 상태에 따라 추천하는 시술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팔자주름의 시작 부위인 콧망울 옆 부위, 흔히들 귀족이라고 부르는 부위가 많이 꺼진 경우에는 이 단단한 물성의 필러를 이용하여 바닥을 다지면서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이 주베룩 볼륨만으로 채우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양을 넣으면 이 결절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코에서 입가로 내려오는 팔자주름 자체가 고민이라면 필러나 주베룩 볼륨 둘 다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필러의 물성 선택이 매우 중요하고 과하게 교정하면 입이 튀어나온 것처럼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느낌으로 시술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팔자주름이 아니라 손톱으로 긁어놓은 듯한 칼주름의 경우라면 필러나 주베룩 볼륨 둘 다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 칼주름은 가느다란 주름 골만 있지 볼륨이 심하게 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칼주름의 정도에 따라 고주파 레이저 시술을 병행하면서 이 미세한 골의 벨로테로 소프트나 바이리즘과 같이 물성이 아주 묽은 필러나 스킨 부스터를 반복적으로 메우거나 이 주베룩을 얕게 반복 주사하면서 주름을 펴나가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눈 밑 꺼진 부위는 워낙 피부가 얇고 공간이 좁아 매우 정교한 시술이 필요합니다. 필러와 주베룩 볼륨 둘 다 가능하지만 이 필러는 틴달 현상이 생기거나 과도하게 튀어나와 보일 우려가 있고 주베룩 볼륨은 결절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낫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술의 성격과 환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시술자의 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나 턱 끝은 얼굴의 골격을 보정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성이 단단한 필러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주베룩 볼륨은 단단한 성격의 조직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코나 턱 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혓살, 입술, 눈꺼풀과 같이 아주 좁은 영역에 볼륨을 정교하고 봉긋하게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도 필러만 가능한데요. 시술 난이도가 매우 높은 부위이기 때문에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보정이 가능해야 하는데 주베룩 볼륨은 보정이 불가능하므로 필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볼륨 개선 시술의 대표 주자인 필러와 주베룩 볼륨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요. 두 시술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셨나요? 각 시술의 이 장단점과 특징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게 맞는 시술을 적절히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정리의 원장 문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